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CS 윈드입니다. 일단 굉장히 오랜만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중요한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해상풍력을 좀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완벽한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상풍력 혹은 신재생 에너지를 하지 못했었던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의 급격한 상승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원자재 비용이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사실 대량 프로젝트,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해상풍력이라던가 육상풍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금리의 급격한 상승 혹은 원자재 비용의 급격한 상승이 이제는 슬로우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다시 한 번 더 해상풍력 쪽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멤버분들의 대화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오늘 오전에 나눈 대화입니다. 11월 10일 오전에 나눈 대화이고요. 자, 수급이 언제 들어올까 신경이 쓰였는데 갑작스럽게 오늘이었네요. 거래량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기나긴 우려가 해소되는 걸까요? 네, 참고로 네, 이런 쪽으로 이런 식의 좀 뉴스 기사 관련된 기사를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좀 띄워주셨고요. 그러게요. 계속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주가는 영 힘을 못 썼습니다. 수급이 좀 생기나 봅니다. 뒤이어 케이블 회사도 관심을 올까요? 풍력 산업이 해저 케이블 없이는 어려우니. 네, 일단 풍력 산업이 가면서 이제 케이블에 대한 관심도 또한 자연스레 증가할 날이 저는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때를 기다리면서 아직 투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면서 기회를 잡을 생각도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그런 피크아웃 기대, 그리고 원자재 비용에 대한 피크아웃 기대가 이런 식의 좀 반등세를 나타내는 것이고, 사실 그 전부터 해상풍력 쪽은 지속적인 지속적인 수주와 그리고 사업의 발표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급격한 금리 상승과 원자재 비용 증가였는데, 이런 것들이 피크아웃을 치게 되면서 사실 이제는 밀리고 밀렸던 해상풍력 혹은 육상풍력에 대한 사업이 다시금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런 식의 주가의 급격한 상승세를 좀 이끌어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11월 21일에 이런 분석 좀 해드렸어요. 자, 미국은 소형 원전도 살리고 한국은 기존의 원전도 죽이는 쪽으로 가는군요. 옳고 그름을 떠나 투자자로서 각자의 상황을 잘 이용하면 될 일입니다. 미국 정부가 약 15조 원을 지원하는 뉴스케일 파워는 소형 원전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소형 원전 성공에 소형 원전의 성공의 시그널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투자 대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9년 이후에야 첫 번째 소형 원전이 완공될 것이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공적인 시그널들이 발생할 경우 에너지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템버거는 우습게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뉴스케일 파워, SMR 같은 경우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 예산을 전액 삭감 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을 4,500억 증액하였습니다. CS윈드, 하나솔루션 등 핵심 기업들의 수혜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해상풍력은 2025년부터 본격화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어가는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는 듯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분석해드렸고 이런 분석이 좀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비로소 좀 유의미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오늘 오전에 우리 멤버분들끼리 대화를 나눴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이후에 이제 좀 투자를 진행해서 현재는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매수를 했고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면 12월 4일 날 또 분석해드린 그림입니다. 자,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레 떠오를 산업이죠. 금리가 급등하고 원자재 값이 들쑥날쑥 할 때는 불확실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에 들어가는 사업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밀리고 밀렸던 사업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수 있을 거고요. 슬슬 그 반대의 경우를 염두에 두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듯합니다. 더 이상의 긴축은 없다는 것을 시장에 눈치챌 때쯤 절호의 기회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장 잠재력 및 인류에 주는 파급력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차기 혹은 차차기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습니다. LS, 넥상스, CS인드 등 몇몇 핵심 기업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비로소 CSND를 가장 먼저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이고 사실 CSND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적으로도 해상풍력 핵심 비자재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뭐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디벨로퍼 기업들 위주로 혹은 터빈 기업들 위주로 실적에 박살났던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상풍력에 대한 그런 디벨로퍼 발전이 계속적으로 미뤄져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럼에도 세계의 대부분의 고객사를 두고 있고 주요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해상풍력 핵심 기자재, 뭐 타워라던가 혹은 이번에 하부 구조물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했죠. 하부 구조물까지 가지고 있는 CSN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는 하지만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엄청난 실적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내년부터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는 이제 미국의 보조금이 본격적으로 지원될 것인데 매년 현금으로만 천억 이상, 네, 천억 이상이 꼽힙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그 외에도 이번에 올해 하반기에 이제 블라트, 네, 글로벌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기업인 블라트를 269억 원에 100%를 인수를 했어요. 지금 100%를 인수함으로써 완전 자회사를 편입시켰습니다. 사실 블라트 같은 경우는 자본금만 400억이고요. 네, 자본금은 400억이고 이제 올해만 하더라도 예상 매출액이 6천억에 내년부터는 9천억, 2025년부터는 1조 원을 상회할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269억 원에 인수를 한 거예요. 사실 해상풍력 업황이 가장 안 좋았을 때 굉장히 저렴하게 인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CS인드가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은 지금으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커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고 내년도 딱히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년 50% 이상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사업 업황이 안 좋더라도 매년 50% 이상씩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특히나 본격적으로 사업의 업황이 살아나는 기점은 2015년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해상풍력에 대한 그런 업황이 본격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고 주가는 증시는 항상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부터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2023년 11월 지금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매년 수주 잔고가 1조 원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 뭐 유럽 미국, 아시아는 물론이고 중동에서까지 네옴시티까지 러브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금리에 대한 피크아웃 기대와 함께 해상풍력에 대한 미뤄졌던 사업이 다시금 본격화 진행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 중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필성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지금까지 CS인드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필승!